안녕하세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 지금 내 생각할까? 인데요.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의 생각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둘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다시 좋게 만드는 걸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리딩 포인트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구독자님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솔루션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둘의 관계에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둘의 관계의 조언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그럼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쪽집게 같은 타로 솔루션을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자, 이제 카드를 섞어 봅시다. 자, 이제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그럼 1번님부터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생각입니다. 현재 1번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네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터닝 인, 내면 속으로 라는 뜻이죠. 이 그림에는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1번님도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듣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혼자서 깊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영향받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번님은 이런 생각들을 의도적으로라도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적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확대 해석되면서 엄청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깊게 생각한다고 해서 둘의 관계에 도움되는 건 1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끊어야 된다. 생각이 마음대로 안 끊어지는데요? 그래. 나도 다 안다. 한 번에 끊는 거 어려운데 생각이 날 때마다 무시하고 계속 다른 일에 집중하면 점점 생각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멘탈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도 다른 데에 집중하면 생각이 점점 안 난다. 이거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 굉장히 좋은 신호네요. 이해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1번님에 대한 생각을 좀 했다는 의미죠. 헤어진 연인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고집이 다 있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잖아요. 그만큼 호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1번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너무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님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슴으로는 공감하기 힘들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요 정도? 카드만 봐서는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카드들을 보면서 윤곽을 잡아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카드부터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면서 관계의 솔루션을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냥 반복된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할 거 하면서 FM으로 지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원칙대로 잘 해결해 나갈 것 같네요. 그래도 1번님에게 관계 힌트를 좀 더 드려야 하니까 다음 카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연애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뭔가 결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면 취업, 직장인이면 실적이나 커리어, 이런 거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왜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응원밖에 할 수 없겠네요. 결실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괜히 친해지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그 사람 인생에 더 도움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인연의 끈을 다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목표 지점도 제대로 있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잔머리를 굴렸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먹혔던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 있던 카드들에서 그 사람이 가진 문제나 근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1번님이 간접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서
관계가 진행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오로지 그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뭐 엄마도 아니고 잔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최근 상황을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최근 상황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노? 이 카드는 과거에 나를 지나쳤던 사람들을 좀 깊이 생각했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생각들이 잡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상황은 자기가 목표로 한 결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나쳐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생각도 뒤숭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두 번째 카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서 1번님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말했었죠? 그게 1번님만 생각한 게 아니고 자신이 살면서 만나온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1번님도 생각했다는 거네요. 이렇게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은 돌려 말해서 인생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뉘우치고 남들을 또 용서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락해도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만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앞으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앞으로 둘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엄청 답답한 관계가 되겠네요. 서로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간격을 좁히기 매우 힘든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 힘들까요? 그 이유는 삶의 그라운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도 하기 힘들다.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반은 공감되어야 서로의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계의 솔루션을 주려고 노력하는 저조차도 이 관계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로의 조언 들어볼까요?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끝장났다. 카드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싹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으면 이만큼 힘들 준비해라. 이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위한 솔루션을 드리고는 싶었지만 안 맞는 사람이랑 아둥바둥 스트레스 받아가며 만나는 것보다는 잘 맞는 사람 찾아서 행복한 연애하는 게 더 좋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면 여기 링크 걸려있는 이 영상 꼭 보세요. 우측 상단에 추천 영상이 뜨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자, 그럼 2번님 리딩 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생각입니다. 현재 2번님은 갈팡질팡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비교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딱히 뭘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비교를 해도 정답이 딱히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연락할까? 말까? 계속 좋아할까? 포기할까? 등등등 있겠죠? 큰 맥락으로는 이거 혹은 저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왜 딱히 정답이 없냐면 이 그림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소나무랑 대나무가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 대나무는 대나무 나름대로의 장점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1번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도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던 간에 우위를 논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꾸 이런 의미 없는 비교를 하는 이유가 생각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생각만 앞서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혼란이 오면서 자존감까지 딱 하락한다.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는 솔루션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이번님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레이지니스, 귀찮다는 뜻이죠. 이게 이번님이 귀찮다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귀찮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사람 뒤에 복잡하게 정리 안 된 것들은 뒤로 제껴두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빨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분도 만약에 이번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있든 어떤 감정이 있든 안 좋은 생각은 좀 뒤로 제껴놓고 좋은 것 위주로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잘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공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면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부정적 생각이나 고민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뭔가 이 사람한테 깨달음이 있었네요. 어떤 깨달음이냐? 왜 살다 보면은 오지랖 좀 발휘해서 상대방을 좋은 쪽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거나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답은 바꾸려 하거나 궁금해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나쁘게 보면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나쁜 점은 받아들이고 좋은 점도 이해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위한 기본 소양이 갖춰졌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좀 귀찮아서 수동적일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말이라도 걸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카드부터는 현재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보면서 솔루션을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참여를 통해서 뭔가 이뤄야 하는 그런 인생의 흐름을 지나고 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이 있고 이 색깔이 중간에 섞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나만의 능력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도 잘 섞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된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관계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네요. 사람이 좀 크게 발전을 하려면 불안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다. 3번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참여나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든 오케이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양쪽 다 논리와 근거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님이 저랑 실제로 상담을 하면 이 질문은 무조건 할 거예요. 아니, 문제 없는 게 왜 문제예요? 이 왜 문제냐면 무미건조한 게 문제다. 예를 들어서 이룰 거 다 이룬 어르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어르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누굴까?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를 제일 부러워한다. 이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살짝 백침이 있으면서도 4차원 같은 느낌이 들면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매력이 4차원 백침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번님 절대로 길거리에서 개미 좀 먹는다거나 티 거꾸로 입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아니돼요. 아시겠지요? 여기까지는 조금 매력 있는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었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좀 깊게 매력 어필을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입니다. 4번 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 근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네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정의라던가 깊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던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 사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작은 사람이 연꽃잎 위에 있죠. 이 작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자아 또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별들은 그 사람의 목표나 소원들을 의미하고요. 이 특출나게 빛나는 별이 딱히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명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서 확실한 방향성이나 목표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그린라이트가 숨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단단한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부터 4번, 5번 카드까지 합쳐서 이 사람에게 극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타일을 말해 드릴게요. 평소에는 살짝 백침이 있으면서 4차원 같은데 깊게 이야기 나눠보면 가치관이 확실해서 좋고 싫은 거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님이 이런 스타일의 매력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만 해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4차원인 사람이 갈 만한 좀 특이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거나 음식을 고르거나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으면 고민 없이 시원하게 선택하는 모습. 이 정도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 팁이었고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위해서 다른 카드들도 하나씩 넘겨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최근 상황입니다. 딱히 별일 없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타협이잖아요. 아까 3번 카드에서 말한 것처럼 협력이나 참여를 하려면 타협을 하는 상황이 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카드는 3번 카드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타협이라는 게 초반에 몇 번 신경 써서 하고 나면 나중에는 별 문제 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던 대로 꾸준히만 하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앞으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앞으로 둘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어떤 변형이냐면 리셋과 비슷합니다. 재정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거의 둘의 관계, 과거의 이미지 등등 웬만한 부분들을 리셋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것만 리셋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리셋한다.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리셋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도 다시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서 베프가 되는 경우를 보셨죠? 또 반대로 과거에는 엄청 친했는데 다시 보니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과거의 친구 3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도 주변에 보면 꽤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인간관계도 달라지죠. 이게 바로 인간관계 리셋이다. 그러면 인간관계 리셋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리셋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쉽다. 그냥 그 사람의 성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잘 못한다. 그러면 선택장애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얘는 되게 신중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 독불장군이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얘는 신념이 강해서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 타로의 조언 들어볼까요? 7번째 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언이랑 100% 일치하는 조언 카드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내맡김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 새벽에 연꽃에서 이슬이 맺혀서 떨어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과학자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자체가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서로의 성향, 연애 스타일 이런 것들도 서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심리학자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못 바꾼다. 그러니까 상대의 성향 그 자체를 매력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흐름에 내맡기라는 거죠. 이 조언을 잘 들으면 절대로 싸울 일 없고 관계도 잘 이어질 거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로 보고 싶은 질문들을 댓글로 써주시면 재미있게 제 스타일로 리딩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자, 그럼 3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생각입니다. 딱히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가끔씩 생각하는 수준이네요. 이 카드는 반복되는 일상의 편안함을 그린 건데요. 농부가 일을 하고 있죠? 그림의 분위기도 편안해 보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번님은 딱히 이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반복된 일상들을 잘 지내면서 가끔씩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3번님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유는 잘 될 연인이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왜 사람 관계라는 게 아무리 잘 되려고 노력해봤자 삽질만 하는 경우도 많은 반면에 인연이 되어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말도 잘 통하고 진도도 쭉쭉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편안한 마음을 갖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무관심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 그 식물을 키울 때 보면 반려동물처럼 매일매일 관심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잘 크고 있나 하고 보잖아요. 딱 그 정도? 요즘 시대로 예시를 들어보면 일상생활 잘 하고 있다가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나 하면서 카카오 프사 한 번씩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한 번씩 들어가서 근황 보고 그 정도? 그러면 이제 3번님의 생각은 봤으니까 상대방의 생각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도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멀리서 너는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한 번씩 찾아보는 정도네요. 겉으로만 보면 3번님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깊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이 있다. 이게 3번님한테 적극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여러 이성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걸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독수리가 새벽에 하늘을 날고 있죠. 왜 하늘을 날고 있냐면 먹이를 찾으려고 숲과 들판을 쫙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주변에도 여러 이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성들을 이 독수리처럼 쫙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독수리가 아직 먹이를 잡지 않은 것처럼 아직 확실하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 진심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독수리는 좀 신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쫙 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낚아채지 않아요. 확실하게 마음에 딱 들면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면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카드부터는 그 사람의 상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린라이트를 켜는 버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힐링뿐만 아니라 육체적 힐링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도 보시면 힐링이죠? 그럼 왜 힐링이 필요하게 됐냐? 보통 사람들이 그 이유를 들으면 어이없어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개발을 무리하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야 하는 힐링이라는 게 딱히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자기 개발 욕심 버리고 그런 거죠. 이 카드의 그림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 머리랑 배를 손으로 가리고 있죠? 머리를 가린다는 건 생각을 줄이라는 거고 배를 가린다는 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에 열이 나고 욕심 부려가지고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힐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카드부터는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을 어필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네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사람 하나가 상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상자에 잎들이 엄청 많이 그려져 있죠. 말풍선도 막 있고 많은 잎들이 뭐라 씨부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실제로는 착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착하다 하니까 착한 사람 이미지가 되어서 억지로 착하게 살아야 되거나 리더를 하기 싫은데도 주변에서 너는 리더가 어울린다고 자꾸 말하니까 억지로 리더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들 외에도 자기 의지와는 별개로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박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3번님은 이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발산해야 할까요?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아웃사이더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혼자 다니지만 나름 잘 꾸미고 알아서 할 거 잘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혼자서도 잘해요 도장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매력 있는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었다면 다음 카드부터는 좀 더 깊게 매력 어필을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들은
후회 때문에 생겨납니다. 뭔가 앞에 나왔던 카드들이랑 연결되지 않나요? 그만큼 이것저것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이 카드조차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봤다는 거였고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림을 보시면 눈이 빨갛게 될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후회 때문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냐면 이 뒤에 있는 별들을 보시면 됩니다. 별은 소원 또는 목표를 의미하는데요. 이 별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처럼 내 목표와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괜히 자신감에 차 있었던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다. 3번님의 그분도 이 세 번째 카드에서처럼 무리한 자기계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네 번째 카드에서처럼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그럼 우리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세상 쓴맛을 많이 본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바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네 번째 카드에서 말했던 혼자서도 잘하는 이미지와 솔직하게 말하는 이미지를 합치면 어떤 느낌을 풍기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지 감이 오시죠? 물론 이런 사람으로 변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이미지와 느낌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할 거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데이트를 할 때는 뭘 하고 싶은지 자신의 취향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데이트 비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그린라이트를 켜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 팁이었고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위해서 최근 상황을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최근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찾고 있었네요. 쉽게 말해서 최근에 좀 철학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나비 같은 게 있고 사람 얼굴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이마 중간에 뭔가 나비의 더듬이도 아니고 동그란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3의 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두 눈은 현실 세상을 보는 눈이고 이마 중간에 있는 이 눈은 실제로 보기 힘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빡세 보이지만 깊게 만나보면 진국인 사람이라던가 겉으로는 매력이 적어 보이지만 깊게 만나다 보면 원석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숨어있는 진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보고 나서 다시 2번 카드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독수리가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봤던 이유는 사람들의 진짜 매력을 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짜 가치뿐만 아니라 3번님의 진짜 가치도 보고 싶어 했을 거란 의미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앞으로의 둘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앞으로 둘의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앞선 카드들에서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아직 특별한 액션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액션만 취하신다면 꽤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체인지, 말 그대로 변화라는 뜻인데요. 이 동그란 게 막 돌고 있죠. 이 말은 세상은 뭐든지 돌고 돈다. 사이가 나빴으면 다시 좋아지고 돈이 많았다가 잃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에 자연스러운 이치 있잖아요. 이것처럼 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액션이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카드의 중앙을 보면 태극 무늬가 있는데요. 이 태극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뒤집어 생각해보는 방식,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꽤 서로에게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고정관념까지 깨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로의 조언 들어볼까요? 8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눈 딱 감고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이 카드는 한 번 바뀌면 모든 게 확 바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려면 눈 딱 감고 확 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서커스 그네를 타고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반대쪽 그네로 넘어가고 싶은데 손이 아슬아슬하게 안 닿는다. 팔이 1cm만 더 길었어도 쉽게 잡는데. 맞죠?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2% 모자라서 못하거나 고백해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딱 1g 모자라서 못하거나 그런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반대쪽 그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대쪽 팔을 확 놔뿌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쪽을 확 놨다가 실패하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3번님은 오늘 저한테 타로를 봤으니까 용기가 1g 모자라더라도 내가 먼저 말도 걸어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매력 어필도 좀 해보고 하면 관계는 스무스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완전 악감정 있는 관계 아니고서는 말 몇 번 먼저 걸었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냥 쓰레기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지. 그죠? 아무튼 결론은 눈 딱 감고 용기를 가져봐라. 아시겠죠? 파이팅!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자, 이제 4번님 리딩 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생각입니다. 방어적인 면 때문에 관계 진전이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이 카드는 잃기 싫다,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몸이 벽돌같이 생긴 할머니가 있죠. 이 자세도 뒤로 돌아 있는 것이 방어적이고 눈빛도 보시면 살짝 뒤로 돌아보는 것이 이 보물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방어적인 포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4번님의 마음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연애운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 싫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싫다 혹은 잃기 싫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도 관계의 발전이 불가능한 건 팩트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지인 사이에서 썸 관계로 넘어가려면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면 까일 수도 있잖아요. 또 썸 타다가 연애하려고 하면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면 까일 수도 있잖아요. 또 연애하다가 결혼하려고 하면 청혼해야 되는데 청혼하면 까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상처받기 싫으면 데이트 신청도 못하고 고백도 못한다. 이런 상황 외에도 남녀가 관계를 맺다 보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리스크가 있는 질문들을 해야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것처럼 4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막 좋아서 다가가고 싶다. 이것보다는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앞선다 라는 거. 그럼 이제 4번님의 생각은 봤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4번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연애관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네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과거에는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런 고정관념 자체가 없어졌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4번님을 바라볼 때도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오픈마인드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카드만 보면 앞으로 관계 발전 가능성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두 분의 생각이나 가치를 함께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4번님은 방어적이고 이 사람은 오픈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좀 연애 상대로 보기에는 관계의 간격이 멀지 않나. 하지만 4번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궁금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카드부터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최적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의 일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생 계획이나 목표와 관련된 창의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창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을 보셔도 현실을 그렸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정신 속의 이미지를 그린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림의 전반적인 컬러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봤을 때 환상 속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니까요. 이것처럼 이 사람은 현재 자기 자신의 방향성이나 목표에 대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방향성이나 목표에 대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그 이유는 최근에 뭘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방향을 알게 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생각 속에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카드부터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어필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네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 보면 나쁜 게 아니지만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다소 특이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어르신이 사마귀를 보고 있는데 사마귀가 공격한다고 해서 이 사마귀를 다른 몬스터로 보거나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사마귀는 사마귀일 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아이가 사마귀를 본다면 사마귀가 공격을 할 때 별의별 무서운 생각들을 할 거고 이런저런 판타지 같은 상상들을 많이 하겠지요. 이것처럼 상황이나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좀 특이한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생각하거나 특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호감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미지가 4차원이라기보다는 팀 활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나의 문제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호감도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매력 있는 인상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다음 카드부터는 더 깊게 매력 어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생기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행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은 목표 지점이고 여기 산길은 앞으로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안개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에서처럼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확실한 길을 목표로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느낌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세상이 겁나 빡세다는 것도 새삼스레 느꼈을 테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방황하는 느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호감을 느낄까요?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는 정신력 소모가 크죠. 하지만 이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정신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 사람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존경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존중을 해야만 오랫동안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영향력까지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선 카드들에서 말한 내용과 합쳐서 어필해야 하는 이미지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같은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보면 그 사람은 뿅 간다 라는 거죠. 이런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생이라면 조별 과제 팀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좀 어필한다던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도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회사 업무 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책임감 있게 사람들을 이끌면서 뭔가 아이디어도 잘 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 팁이었고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위해서 최근 상황을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최근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고 있네요. 이미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림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노란색 나무랑 핑크색 나무가 옆에 딱 붙어서 잘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카드에서 말씀드렸던 책임감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 그냥 말이나 생각이 잘 통하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관계를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외로운 상태였다면 말을 걸어도 좋았겠지만 현재 외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계속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면 다섯 번째 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를 서서히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자기 개발을 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앞으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앞으로 둘의 관계입니다. 연인보다는 부부가 더 어울리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카드의 키워드가 더 마스터, 스승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죠.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좋은 부부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설레는 감정이나 뜨거운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서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결혼까지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저는 사번님이 그분과 이런 관계가 되길 깊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로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여덟 번째 카드는 조언입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네요. 오히려 특별한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와 조언들 잘 기억하시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카드에서 보셨다시피 두 분의 관계는 좀 긴 템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이렇게 잘 해보려고 신경 쓰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릴렉스하게 지내면서 제 다른 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힌트를 얻으시고 행동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도 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